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윤이라고 합니다. 은평정책연구단에서 현재 단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지역에 10년 정도 평생교육과 시민교육 그리고 주민참여 자치 두루 연구와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은평에 연고가 없었는데요. 10년 전 은평구가 평생학습관을 구립으로 짓고 일할 사람들을 모집할 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일을 좀 해보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다행히 또 운이 좋아서 은평구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평생학습관을 6년 정도 제가 이제 프로그램 기획과 시민들과 함께 활동을 만들어 나가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평생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 교육과 좀 다르게 주제도 다양하고 만나는 또 그 폭도 넓어서 이런 고민들을 지역의 고민들과 연결시키는 작업들에 많이 보람을 가졌고요. 5년 전에는 제가 또 은평구청으로 와서 시민교육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지역의 시민대학 그리고 이제 수문고수고시를 비롯한 시민들의 성장을 돕는 이제 행정은 처음 경험이었지만 지역의 활동을 또 어떻게 유연하게 도울 것인가를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차례 옮겨서 작년부터는 정책연구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은 몇 번 바뀌었는데 일의 흐름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의 성장을 돕고 그리고 사실은 그 안에서 제가 더 많이 성장했던 그런 1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육하면 아직도 다수 그 일반 제 사람들은 학교를 연상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평생학습을 주목했던 부분도 사실은 학교 교육 그 다음 그리고 또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넓은 어떤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의 소양과 문제의식을 키우는 그런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행정의 시민교육 팀에서 시민교육과로 확장되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그 시민교육과 안에는 학교를 지원하고 청소년 지원하는 팀이 같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각 영역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애주기 교육을 기획을 할 수가 있고 또 행정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을 쥐고 집행을 하지만 다양한 민간 파트너와 이 일들이 펼쳐나갑니다. 그럴 때 그 부서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그 방향성 설정에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민이 성장해야 지역도 발전한다. 이런 개념이 몇 년을 걸쳐서 좀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행정도 제가 처음에 일하기 시작했던 10년 전에 비하면 시민교육이나 평생교육 그리고 학교 교육을 넓게 보는 그런 어떤 인식의 변화를 조금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은평이 모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인 욕심이라기보다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또 고맙게도 이제 은평의 새로운 시도를 좋게 봐주시고 그리고 은평의 어떤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저로서도 매우 이제 좋은 경험이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처음 비전 평생교육과 조금 다른 결로 시도했던 것은 이제 지금은 정착이 된 수문고수교실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학교 교육이든 평생교육이든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분리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전문성이나 역할 면에 있어서 동일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학습이고 또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어떤 계기를 줄 수가 있고 또 가르치면서 본인이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순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지역의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배우는 입장이고 갖추어진 프로그램 중에 골라서 수강을 하는 입장이었는데요. 한 분 한 분의 스토리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배움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네이밍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자기 경험의 고수다 해서 수문고수교실을 열었고요. 말 그대로 마을 주민이 강사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지만 또 의미 있는 노하우들을 전수하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교육의 주제와는 좀 많이 달랐어요. 내가 무언가 만들 수 있다거나 음식을 할 수 있다거나 어디를 여행을 갔다 왔다거나 이런 경험을 나누는 크고 작은 교실들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지금 은평이 작년에 평생학습 대상을 받은 시민교육 이제 발전체라고 할 수가 있죠. 은평 시민대학과 연결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시민대학은 기존의 구에서 아카데미 형식으로 유명 강사들을 불러서 뭐 양질의 교육이었죠.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은 또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가진 활동가나 단체들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의 건물이 대학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대학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단체들을 연결해서 네트워크형 대한대학을 표방하고 시민대학을 만들었고요. 수문고수교실에서 제가 경험했던 시민들의 힘이 시민대학을 이제 믿음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민대학은 다양한 캠퍼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는 비록 지금 평생학습관을 떠나왔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가 되면서 사실은 기초단위 서울 안에도 25개 구가 있지만 여건과 고민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뭔가 판박이 행정을 넘어서서 아주 작지만 맞춤형 행정 정책이 필요하다 문제의식이 지역사회에 몇 년 동안 오래 있었고요. 민선 7기 공약으로 그것이 이제 받아들여져서 정책연구소를 만들겠다. 근데 이제 기초단위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연구소는 좀 어려웠고 행정의 한 조직인 연구단으로 출발했습니다. 저도 시민교육팀에서 일하다가 출발할 때 옮겨서 시민민주주의 정책관을 시작했는데요. 생소하실 거예요. 서울의 경우 25개 구에 다 있습니다. 구정연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있고요. 은평은 공약사업이라 은평정책연구단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는데 말하자면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관심사 혹은 행정이 풀어야 되는 숙제 모든 것이 연구의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행정은 부서에서 예산을 1년의 계획을 가지고 집행하는데 아무래도 몰입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역 주민의 단체들도 역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력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정책 연구에 의제를 발굴하고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고민하는 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사업화시키고 예산에 반영하고 저희가 아직 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성과를 뭐 이거다라고 내보이기에는 약간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지역 단위 정책 연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교육, 복지, 다양한 주민들의 삶이 다양해지면서 나타나는 문제도 다양해지거든요. 이것을 일일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일로 꽉 차 있는 행정에서는 어렵다. 정책연구단이라는 좀 유연한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교육부에서 이제 지역마다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은평구 평생학습관이 2010년에 문을 열고 지역의 평생교육의 이제 허브 역할을 한 기관이기 때문에 지역 평생교육 정책을 짜면서 그때 저희가 여러분들의 자문과 의견을 모아서 만들었던 한 줄의 슬로건이 은평, 마을이 되다예요. 사실 교육자가 하나도 안 들어간 은평구 평생교육 종합계획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육의 지향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동체 얘기하고 시민 얘기 많이 하는데요. 이걸 조금 더 단위를 좁혀서 실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어떤 마을 영역에서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과 서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앞으로 또 함께 살아가는 어떤 이제 뭔가 미래를 도모하고 평생교육에 해야 될 일은 특히 지역 평생교육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 당시 2012년이었고요. 그 문제의식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제가 그 웹진에 실었던 글은 이제 서울마을 웹진이라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의뢰해서 제 평소 고민을 담았습니다.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것이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지방자치, 시민자치를 하는 베이스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말은 제가 시민대학을 하면서 얻었던 아주 충분한 경험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민들이 강의를 듣는 걸 넘어서서 삶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통해 나누면서 배우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아, 이것이 자치의 시작이 아닐까? 이런 문제가 있어. 나는 이런 게 고민이야. 라는 얘기들을 일상 언어로 얘기를 하세요. 그럼 필요하면 그 고민을 진전시키기 위해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요. 때로는 같이 워크숍을 하고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나를 포함한 바라보고 이걸 해결을 모색하고 은평시민대학은 그런 걸 지향하거든요. 내 삶의 변화를 동네에서 답을 찾아보자. 마을교육공동체는 그런 일이 무수히 벌어지는 그리고 그런 역동으로 진행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저는 평생교육과 마을과 사회적 경제와 다 따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평생교육이 때론 사회적 경제를 도와주고요. 마을의 활동을 통해 평생교육이 풍성화되고요. 그래서 그 글에 제가 실었던 것은 이 영역의 경계를 넘어 마을 교육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좀 풀어봤고요. 아마 지역의 평생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문제의식에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은 뭐 제가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때 바로 좀 시의적절하게 교육 분야의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담아서 공동으로 펴낸 책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뭐 문화 분야, 뭐 복지 분야 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멈춰보니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속수무책으로 매일매일 날을 보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받아왔던 교육의 방법, 내용, 그 다음에 내가 또 가졌던 물음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게 되었던 시간이었고요. 저는 비대면의 사회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을 통해 오히려 돌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약간 반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로컬 텍트라는 말을 썼는데요. 뭐 다른 분도 이 말은 많이 쓰세요. 언택트란 말이 많이 쓰여서 제 비유적으로 쓴 말입니다. 언택트의 반대 컨택트가 아니라 실제로 마을의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는 더 밀접한 대면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 대면은 단지 온오프라인의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현재 우리의 공감을 좀 밀접하게 나누는 그런 관계들. 해서 저는 학교 교육도 방법론을 재해석하고 교사의 역할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지역의 마을에서 아이들이 배움을 좀 더 넓히고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로도 이 코로나를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랬을 때 오히려 학교를 넘어서서 교육의 장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가보자. 그리고 그 근간에 로컬 텍트다. 그리고 교사도 역할에 대한 고민을, 주민도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교육에 종사하는 어떤 이제 범주를 좀 더 넓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글로 써본 겁니다. 네, 저는 사실 저를 더 많이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작년 이렇게 10년을 맞이해서 돌아보는 마음이 좀 많이 생겼고요.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좀 원치 않은 여유와 그리고 또 이제 방식의 변화를 또 분주하게 준비하는 이 바쁨이 같이 공존이 되면서 공식 행사는 취소되었는데 그걸 또 다른 방식으로 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제가 가진 역량과 제가 평소에 가졌던 철학과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지역에 학교에 계시든 지역에 계시든 수많은 교육에 관한 활동가 동료, 동지들 이 있다는 느낌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 고민이 조금 도움이 된다면 제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입장이라기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으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평생교육사로 봤을 때는 그 역할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될 때입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민을 모집하고 그것이 이제 뭐 교육의 형태로 풀어지고 결과 보고서를 내고 일종의 루틴처럼 그리고 이제 국비나 시비를 따오고 이런 방식으로 사업의 형식으로 교육이 진행됐거든요. 근데 이걸 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재원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꼭 국비나 시비나 어떤 사업의 성과로 교육을 또 잘했다 못했다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저희가 좀 해봐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까지 각 기관의 어떤 직원으로서 평생교육사가 좀 업무나 이런 것들을 중심에 뒀다면 지금은 진짜 로컬 텍트 시대에 마을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또 다른 영역과 교류하면서 융합의 시대라고 말은 했지만 그것을 실제로 저희가 해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종횡무진 횡단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미래를 도모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보고요. 학교 교육 역시 마찬가지라 봅니다. 우리가 교사를 선발하고 교사가 일을 하는 과정이 이미 아주 오랫동안 굳어져 온 그런 또 일들이 있죠.
그걸 또 알고 있고 중요한 일이지만 이 지역의 문을 열고 학교가 교사가 또 지역 주민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일이야말로 지금 학교가 시대적으로 받고 있는 요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학교도 지역의 다른 영역과 활발하게 교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지금의 방식 학교가 살아남기는 어렵다고 봐요. 함께 하자고 제안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달라진 미래를 같이 기획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은평에서 열심히 사례를 만들 테니까요. 각 지역의 사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류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는지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역에 처음 문을 여는 개관하는 기관에서 또 지역 주민들과 교감을 앞으로 또 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게 막상 첫날 업무를 시작하면서 그날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리고 오시는 주민들과 함께 당장의 프로그램을 시작해야 되는 어떤 상황과 또 어떤 문제의식을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지역 주민과 지역에 또 활동하시던 분들과 교감해야 되는 걸 동시에 병행하는 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10년 전에 저는 역량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전략을 짜는 데도 많이 부족해서 좀 많이 난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었던 것은 한 2, 3개월인가 고민했던 것 같고요. 하루 종일 일하기가 사실 바빠서 사무실 나가기도 쉽지 않았는데 제가 당시에 이제 그 직원들과 또 그 관장님께 허락을 좀 받고 지역의 활동가 단체들을 쭉 만나고 다녔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지역에 좀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뿌리 내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동시에 저도 또 개인적인 어떤 구상이나 이런 거를 대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지금 아마 다시 돌아가라고 해도 그렇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부딪히지 않으면 저란 사람과 기관을 알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인간적인 교감과 공감이 형성되면서 일이 좀 풀렸던 것 같아요. 일이 일만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아, 어떤 고민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또 사업적으로 뭔가 공동의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프로젝트를 같이 기획하면서 경험이 쌓이니까 한 2, 3년 차 자연스럽게 풀렸고요. 은평의 지역사회 그 평생교육 계획도 그런 분들과 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그렇지 않았다면 저 혼자 결국 계획을 썼어야 되는데 의미가 없었겠죠. 지역이 이런 문제의식이 있고 이런 자원이 있다는 걸 아는 상태에서 함께 계획을 썼던 것이 10년간 제가 이걸 근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